가져와봐 씨. 일본어 써놓고 씨. 잠깐만요. 그때 우리 교과서 다 했었지? 응. 알았어. 아이고. 더 아직 안 나온 거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왠지 내가 진도 따라잡을 것 같은데 이거 나오기 전에. 아 불안한데. 일단 제가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이 교재는 처음 써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리딩 파워 시리즈가 이제 그냥 리딩 파워 기본, 뭐 리딩 파워 완성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주제별 독해 완성이라는 게 아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교재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제목에 보면 2020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뭐 개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출판된 교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안 써본 교재라 지문들을 처음 보는 거라서 구문 분석하면서 이제 저도 대강 이제 봤는데 일단 뭐 특정 몇 지문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막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에서 이제 이미 진도를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테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좀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나 전체 내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뭐 시험으로 나올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면 제가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example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찰스 다윈이 전개했답니다. 그의 이론을요, 어떤 이론이냐면요, natural selection, 그러니까 자연 선택. 그러니까 자연 선택 이론을 전개했을 때 그가 만들어냈어요. A picture of the evolutionary process를. 진화 과정의 모습을 만들어냈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해야겠죠, 내용을요. 다시 한번. 그 다윈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진화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자연 선택 이론,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걸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 사람이 진화 과정의 모습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진화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에서 그 유기체의 적응이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질문에서요.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인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생물체 있잖아. 모든 생물체가 이제 진화를 해왔잖아요. 이 찰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요. 그렇잖아. 근데 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진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경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이 뭐냐면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이다. 이거에 의해서 이 유기체의 적응이 궁극적으로 유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길이는 다 목이 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예전에는 목이 긴 기린만 있지는 않았대요. 이렇게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린들은 보통 이렇게 나무에 있는 풀떼기를 이렇게 먹는데 모가지가 짧으니까 풀떼기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러고 먹을 것도 아니잖아, 바닥에 있는 풀떼기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멸종하면서 목이 긴 종의 기린만 남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진화라는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목이 짧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된. 그러면 이런 개체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이런 개체만 번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이어서 보자면 이러한 생물학적인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러글, 고군분투하는 거니까 노력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즉 존재를 위한 노력인 거죠. 존재를 위한 노력은요, bears considerable resemblance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bear resemblance라는 게 그냥 닮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닮음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요, 상당히 닮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화론에서 결국 생존을 위한 거, 그러니까 생존을 기반으로 진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닮았는데 뭐랑 닮았냐면요, 인간의 투쟁과 닮았답니다. 어떤 인간의 투쟁이냐면 비즈니스맨 사이의 인간의 투쟁이래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경쟁 이런 거랑 되게 닮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are striving for economic success in competitive markets라고 나왔죠. competitive라고 또 나왔죠. 그래서 경쟁 시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 사이의 투쟁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키워드가 어떤 이제 생존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생존 경쟁. 생존을 위한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첫 문장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생물학. 대표적으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쟁 시장에서, 즉 여기서는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 됐어요? 경제학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당연히 시장에서의 경쟁을 갖고 얘기한 거죠. 시장 내 경쟁. 시장 내, 경쟁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뭐랄까? 그냥 시장에서의 성공? 시장에서의 성공.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떠냐면요,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생물학에서 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화를 하는 건 다시 한번 뭐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고 해요. 생존을 위한 경쟁. 됐어? 근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여러 이제 같은 이제 그 직종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구도도 결국에 뭘 위해서냐?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요. 경제적인 생존을 위해서. 됐어? 얘는 진짜 물리적 생존이 되는 거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생존이 되는 거고, 얘는 경제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생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학문은 다르잖아요. 전혀 학문이 다른 분야이지만 우리가 어쨌든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요소로만 따진다면은 얘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은 다윈이 그의 연구를 공표하기 훨씬 전에, 오래전에 사회과학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찰스 다윈이 여기에서 자기의 작품이니까 결국엔 자기 이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화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 대한 이 이론을 먼저 꺼내기 훨씬 전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죠. 뭐 다 알고 있죠. 뭐 보이지 않는 손인가, 뭐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제학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사회과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이미 고려했었다는 거야. 자, 그 훨씬 전에라고 했으니까 대과거 시제 쓰였죠. 그렇죠? 어쨌든간 이미 생각을 했는데 뭘 생각했냐면요, 사업에서 경쟁이라는 게 driving force랍니다. driving force 하면은 추진력이죠. 경쟁은 추진력이라고요.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적응 이면에 있는 추진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순서가 진화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학에 적용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경제학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야. 오히려 이제 경제학에서 이 경쟁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적응이라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발달시키는 추진력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가? 경쟁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공무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공무원들은요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서 공무원이시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좀 편견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성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월급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 체제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발전시키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력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됐어? 저는 이게 학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도. 물론 좋고 훌륭하신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지만 저는 좀 다수가 그렇게 좀
저도 역시나 또 편견인데 좀 다수의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막 수업 준비해놓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은 굉장히 저는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아마 여러분 물론 이제 학원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충 하는 선생님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학원 강사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놓고 보면은 보통은 학원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학교는 경쟁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진 않잖아요. 사실 준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가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학교에서 잘릴 일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애들을 열심히 가르친다 해서 내 월급이 오르는 일도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경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학원은 얘기가 다르죠. 내가 만약에 대충 했어. 학생들이 내 수업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잘리는 거야. 아니면 니네가 나 로이쌤 싫어요. 바꿔주세요. 어제한테 가서 얘기하거나.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는 결국엔 경쟁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그 얘기가 오히려 사회과학 쪽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진화론이 아니라. 됐어요? 그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네 문장밖에 안 돼요. 지문 자체가. 자, it is indeed very striking. how 이어나는데 how 이어가 진주어입니다. 여기가 가주어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아주 놀랍답니다. 뭐가? 네모 괄호가. 얼마나 유사한지가 the ideas, 그러한 생각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생물학과 경제학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이 측면으로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보면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되게 비슷하잖아. 얼마나 비슷한지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on which 그 아이디어에서 founders 그 파운더는 창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반을 만든 사람. 현대 이론의 그 기반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진화생물학과 경제학에서 두 가지 나왔죠. 진화생물학과 경제학에서 현대 이론의 그 창시자들이 뭐를 기반으로 했다? 그들의 주요 견해를 기반으로 했다는 아이디어. 이게 어떻다고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서로 다른, 전혀 다른 분야의 창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애덤 스미스라든가 찰스 다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분야도 다르고요, 세대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각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 사상이 알고 보니까 어땠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고. 그렇죠? 그 똑같은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생존을 위한 경쟁.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문은 이러고 끝났거든요. 결국 이 글을 정리하자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문 사이에서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학문 사이에서 존재하는 유사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변형으로 낼 만한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데이터로 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문장은 짧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 서로 다른 학문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 뭐 이런 제목 같은 걸로 뭐 내기도 괜찮겠고요. 유사성이라는 말은 사실 본문에 이미 나와 있죠. 유사한, similar한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치성이라고 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일치, 됐어요? 뭐 agreement라든가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문장 개수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글 같은 경우가 흐름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흐름상 어색한 거 몰라 이런 거. 그래서 흐름으로 출제하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빈칸 같은 걸 혹시 낼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제가 봤을 때 결국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부분이 왜 핵심이냐면요, 지금 이 지문에서 처음으로 생물학과 경제학이 유사하다라는 말을 맨 처음에 한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변형해서 빈칸으로 낼 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얘가 이 생물학적인 분투가 얘랑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자, 그래서 뭐 흐름류나 이런 걸로 출제하기도 좋고 뭐 빈칸으로 출제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얘도 바로 첫 문장부터 갈 건데 이번 지문을 내가 좀 미리 말해주자면 얘도 뭐 주제문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2번은요. 왜 그러냐면요. 뭐 이미 진도를 나가셔서 알겠지만 주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대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나열한 거거든요. 이 글은요. 그럼 여러분 봐봐. 그냥 대나무의 특징이 이렇고 이러하다라는 걸 단순 나열한 글이기 때문에 이런 류에서 낼 만한 거는요. 사실상 일치 쪽밖에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낼까? 다음 대나무에 대한 특징으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번 문제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제가 딱히 없다. 만약 일치로 출제 안 할 거라면요, 뭐 사립 같은 문제로 출제하기 좋아 보이는데요. 미리 좀 말해주면은 여기 하단에 이 부분 보이시나요? These tubes라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거든. 이 부분이 좀 삽입으로 내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삽입.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이제 대명사 표현이 나왔잖아. 이러한 관이라고 나왔죠. 이러한 관. 그럼 이러한 관이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a lot of tubes 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삽입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삽입으로 내기에는 좀 아깝죠. 너무 쉽죠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일치 쪽으로 내기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바로 가볼게요. 단순 설명문, 그러니까 나열식의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냥 세부적인 내용만 슥슥슥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가 대나무의 줄기를 보면 너는 알아채는데 대절이야를요. 그 대나무 줄기가 아주 가늘다는 거를 알아챈답니다. 자, at most 하면은 기껏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couple of 하면은요 그냥 몇몇 채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기껏해야 몇 인치 정도의 지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지름이 한 몇 인치밖에 되지 않은 채로 아주 가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unlike trees, 나무들과는 다르게 그 줄기는요 does not thicken. 자, thick은 이제 두꺼운 거잖아요. 그래서 두껍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두꺼워지진 않는답니다. with age, 나이가 들어가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대나무의 이제 그 어떤 그 줄기가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지는 않는데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래서 당신이 can't tell. 자, 여기서의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의 뜻이거든요. 구별하다. 그럼 우리 구별하다의 단어 D로 시작한 단어 있죠? this. 뭐라고요? this만 말하면 어떡해? this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this 뭐? 데스티니시. 구별하다. 자, 그래서 너는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How old the bamboo is. 그래서 대나무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looking for tree rings. tree rings는 그 나이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무의 이제 그 나이를 알아볼 때 나이테를 보잖아요. 뭐 기후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테를 바라봄으로써 in the middle of it, 그거 가운데 있는 그 이제 나이테를 봄으로써 이 대나무가 얼마나 됐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가 없다랍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굵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it stays the same width. 자, 그것은 동일한 굵기를 유지한답니다. throughout its life. 그것의 일생 동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온 게 뭐냐면요. 아까 이게 이 나무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줄기가 굵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굵어지지 않는다는 건 곧 무슨 말이다? 굵기가 똑같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얘를 동일한 굵기를 유지한다라는 뜻으로서 stay로 썼는데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aintain 같은 단어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S를 줄게요. 자, 그래서 그것의 일생 동안 동일한 굵기를 유지하는데요. 그리고 this grass. 이 grass라는 게 원래 풀떼기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벽과 식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벽과 식물이라는 게 벼 같은 식물 말하는 거예요. 벼 이렇게
그 대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대나무가. 근데 벼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일반적인 나무와 같은 그런 식물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grass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풀떼기 같은 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tree류가 아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벽과 식물은요, 그냥 live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살 수가 있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나무는 나이테를 보고 나이를 알 수가 없구나. 줄기가 어떤 동일한 굵기를 유지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특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용일치의 보기로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어서 그것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as though라고 나왔는데 as if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뭐처럼. 자, 마치 뭐처럼 보이냐? There are a lot of cubes. 마치 많은 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관이 어떤 거냐면 piled up one on top of the oth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piled up이니까 쌓아 올려진 거거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직역을 하자면 다시 하나가 나머지 하나의 꼭대기에 쌓여진 이렇게 된 거라고. 나머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 나머지 하나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쌓아 올려진. 됐어?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개똥같이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관을 보면 이렇게 쭉 뚫려 있죠. 당연히 뚫려 있는데 이 대나무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보시면은 이제 막 중간에 뭐 약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외형적인 특징을 이번에는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관은요, columns라고 이제 불린답니다. 그래서 이 column이라는 게 아래 별주 단어에 나왔는데 대, 줄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라는 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뭐 이렇게 기둥 형태로 생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라는 거는 이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디가 있고요. 이렇게 마디가 있고 속은 텅 비어 있는. 됐어요? 이런 형태, 우리 대나무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관은요 대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one of the main reasons 주된 이유 중 하나랍니다. That the bamboo is so strong. 대나무가 아주 튼튼한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서의 대는요 관계부사의 대용입니다. 관계부사의 대용. 그래서 Y로 써도 돼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아닙니다. 관계부사의 대용으로서 이제 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또 특징 나왔습니다. 대나무는 어떻다?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마디가 달려있는 그런 이제 관의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나무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러한 관이 없다면요. 이렇게 마디가 있고 속이 텅 비어있는 이런 관이 없다면 그러면 그 벽과 식물은 즉 대나무는요 would be more likely to break. 자, 부러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별거 아닌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 가정법이죠. 가정법. 믿어, 가정법.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가정법이죠. 왜냐? 뒤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필기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따로 쓰실 필요 없습니다. But for, if it were not for, or if not for 바꿔 쓸 수 있다. 제가 이미 써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어쨌든간 이러한 이 대라고 불리우는 이 형태로서 대나무가 있기 때문에 튼튼한 거지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대나무는 쉽게 부러질 것이다.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튼튼하다. Each of these comes. 자, 이러한 대의 각각에서 branch, 가지가 자라게 될 거랍니다. 이렇게 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있는 이제 대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실제로 대나무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지가 어떠냐면요. On which leaves will form. 그 나무 가지에서 잎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 이 form은 자동사예요. 그렇죠? 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글은요 그냥 대나무의 특징 나열합니다.
뭐 주제문 뭐 이렇게 뭐 말할 만한 게 역시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봐도 일치 말고는 낼 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소재를 잡고 이거를 열거식으로 이렇게 특징을 쭉 설명하는 설명문류는요 거의 100의 99는 일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를 내가 나중에 또 도식화하라고 여러분께 이제 또 숙제를 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번 지문을 도식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특징을 쭉 나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일치로 나올 거니까 일치로 나온다면은 이제 유의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좀 될 만한 단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기 때문에 튼튼하다. 그럼 튼튼함에 관련된 단어,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거에 반대되는 뭐 약한, 뭐 이런 단어도 좀 중요하겠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질문 볼게요. 재능이 슬슬 이제 졸릴 때 됐는데, 그지? 아니야? 이제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속도로 하면은 이제 슬슬 졸릴 때 됐거든요. 여기만 보고 수업할게. 자, 보자. 4번. 4번은 좀 이제 주제가 있는, 명확하게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바로 볼게요. 케모테라피라는 게 있대요. 이 테라피라는 게 원래 그 치료법, 요법 같은 걸 테라피라고 하죠. 케모라는 거는 이제 우리 화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화학 요법입니다. 자, 화학 요법은 is a treatment of any disease.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근데 뭘 사용해서냐? chemicals나 drugs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나 약을 사용해서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는 게 바로 화학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요법이란 게 뭐냐라는 정의를 먼저 내린 겁니다. 화학 요법은 뭐다? 약이나 화학약품으로 치료하는 방법. 됐어? 이걸 화학요법이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었어. 그럼 뭐야? 이것도 케모테라피라고 해요. 알겠죠? 어떤 약품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보통 그 케모테라피라는 용어는요 거의 가장 흔히 사용된답니다. to refer to. 자, refer to는 언급하다라는 거죠. 뭘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냐면요, the treatment of cancers. 암 치료를 언급하는 데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상시에 뭐 약 같은 거는 되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진정한 개념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뭐 약 먹고 뭐 심지어 영양제 먹고 이것도 다 케모테라피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케모테라피라고 하지 않고 주로 암 치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화학 요법이라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drugs. 자, 약인데요. They are used to treat cancers.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이 attempt, 시도한대요. to interfere, 뭐 하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시도한답니다. 뭘 방해하냐면요, with the rapid rates of growth and cell division.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성장과 세포 분열이래요. 그래서 이걸 방해하려고 한답니다. 어떤 성장과 어떤 세포 분열이냐면요, of most cancer cell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세포.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항암 치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암 치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케모테라피의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케모테라피인데, 근데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보통 이제 이 몸이 되게 많이 이제 망가지거든요. 왜냐면은 항암 치료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그 암세포가 이렇게 전이 되고 하는 게 이제 세포 분열로 인해서 결국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세포 분열해서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막는 거를 이제 약품으로 하는 거라고 해요. 약으로. 그래서 케모테라피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성장 속도, 빠른 성장 속도라든가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뭐가? 이 항암 치료 때 쓰이는 약이고.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however 나왔어. 그러나 현재로서는요, few of these drugs. 자, few로 시작하니까 거의 없는 걸로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약들 중 어느 것도 거의 can distinguish,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거의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뭘 구별할 수 없냐면
암세포와 일반적인 신체 세포 사이에서 그래서 얘네를 구별할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없대요. 현재 기술력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만 딱 1.4에서 얘만 딱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차단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신체 세포도 위와 같은 이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포 분열이 이제 좀 줄어든다거나, 그러니까 성장이 더뎌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some cells of the body. 자, 신체 일부의 세포가요. 예를 들면은 백혈구 세포와 같은 거 아니면은요. 뭐 이제 그 digestive tract니까 이제 소화관의 안쪽을 이제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라인이 되고 있다는 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덮고 있는 이 정도로 의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의 안쪽을 덮고 있는 그런 세포라던가 아니면 뭐 백혈구 세포라던가 이런 거와 같은 그냥 신체 일부의 그냥 일반적인 세포들이 있죠. 그런 세포들이 보통은 빠르게 재생된대요. 얘네들은요. 자, 이어서 근데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 세포들이 있죠. 방금 전에 말한 뭐 백혈구라든가 뭐 소화관을 덮고 있는 세포라든가 이런 애들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파괴되고요. 손상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와 함께? cancerous cells와 암세포와 함께요. 왜? 아까 전에 말했잖아. 암세포만 딱 구별해갖고 얘만 파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현재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수 요법으로서 이제 치료를 할 텐데 일부분만. 근데 그 어떤 해당되는 암세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딱 이 부분만 조질 수 있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포가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도 다 피해를 입게 된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요, results 어떤 결과를 내냐면 the side effect 부작용을 낼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일반 세포를 죽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요, hair loss and nause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모라던가 아니면은 메스껍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뭐랑 관련됐냐면요, 이러한 유형의 치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 치료가 되는 건데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일부의 세포만을 어떻게 우리가 좀 뭔가 조정을 해야 돼요. 얘를 죽이거나 뭘 하거나 이런 치료들이 있잖아요. 암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류의 치료법이 전부 다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세포도 건드리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주제에 가장 가까운 것.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화학요법이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은 화학요법이라는 이제 이 주요 소재로서 화학요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도입부부터 시작해갖고 이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부위만을 우리가 사실 뭐 이 세포를 뭐 죽일 수는 없다,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세포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제에 가깝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흔하게 본다면 사실 however 쪽이 아무래도 주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주제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이 주제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전체 내용을 좀 포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를 구체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주제를 구체화한 내용. 암세포와 일반 신체 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약이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한 내용은 이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주제 구체화. 그래서 화학요법을 하는 동안에는 결국에는 이제 일반적인 세포가 이제 암세포와 함께 이제 파괴가 된다라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로 인한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겠죠.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제 쪽을 건드는 게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however를 기준으로 해서 낼 만한 것들이 많겠죠. 삽입 쪽 일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사도 있고요. 그리고 암 내용과 이제 지금 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암 내용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암 치료를, 이 항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화학요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앞 내용만 봤을 땐 되게 좋은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좋은 면만 있는 것처럼. 암세포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이 하웨어를 기준으로 삽입으로 출제하기 좋겠고 주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빈칸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서술부 있죠, 서술부. 이 서술부를 빈칸으로 출제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할 만한 요소는 사실 많아요. 얘도 역시나 뭐 일치 같은 걸로 내도 되고요. 대입하면 내도 되고 뭐 낼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빈칸 삽입 뭐 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이제 유형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 되셨으면은 6번 볼까요? 6번 보고 쉴까 아니면 쉬고 볼까? 아직 42분밖에 안 지났어요. 알았어.
다. 연습하고 온다고. 그니까. 다 했어.
무슨 승부까지 나가는 줄 알았어. 아유 참. 자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테스트 한번 보자. 분위기 환기경. 제한 시간 한 3분 줄게요. 3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다 하시면 제가 채점 바로 해줄게요. 다 하시면. 생각이 다 했네. 다시 한번. 뭐라고? 놓쳤다고? 아 잠깐만. 이씨 또 보고 있어 이씨. 다시 나오겠어요? 되게 빨리 풀었네. 삼, 4번부터 틀릴 줄 몰랐는데. 했어? 다시 말해 이건 아니에요. 아 진짜.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이 이제 답이 2번이었죠? 2번. Tigers have been admired and feared by people. 이렇게 나왔는데, 요 부분이 이제 글의 초반부에 이제 나와 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죠. 그 3번, 밑줄 3번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Tigers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2번과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번 내용 같은 경우는 The world's tiger population has been growing. growing이 틀렸죠?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고요. 3번은 Tigers have not been pushed out of their habitat.
자, 호랑이가 자신의 서식지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났잖아요. 됐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은 Tigers move rapidly. 자, 타이거는 빠르게 이동하고요. 그리고 are exposed to people most of the time. 대부분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뭐가 틀렸어요? 안 들려 하나도. 하루대 움직이는 약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이제 보통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용이 그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내용도 지금 뭐 사실은 좀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좀 찾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주로 이제 대부분의 시간에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에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잠깐만, 여기에는 아예 노출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없죠.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뭐 고대 시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호랑이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내용 정도는 나와 있지만 뭐 노출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뭐 나와 있지는 않아서 4번도 불일치. 5번은 The way Asian people inhabit is one of the most immediate threats to world tiger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거주하는 고대 사람들의 어떤 잠깐만요. inhabit이 동사로 쓰였나 보네요. 그래서 거주하다로 쓰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서식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즉각적인 위협 중 하나였답니다. 월드 타이거스에. 이거는 거주하는 방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문장 자체가. 이게 그 아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호랑이와 좀 이제 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가다가 뭐 만났으면 어땠을까? 뭐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호랑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뭐 힘의 상징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뭐 얘네가 뭐 거주하는 방식이 이제 뭐 이 야생의 타이거에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는 뭐 사실 아니겠죠. 그것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위협을 받았는지 우연히 뭐 위협을 받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역시나 알 수 없으니까 5번도 좀 불일치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어법 문제인데 정답이 5번이었죠. 5번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shows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The fact 주어죠. 3인칭 단수적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인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흐름상 어색 문제인데요. 3, 4번이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3번으로 쓰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정답을요. 그런데 답이 4번이었는데 4번 부분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자, 대부분의 파묘 농장은 urban built, 지어지고 있답니다. in the habitats, 어떤 서식지에 like forest, 어떤 숲과 같은 그런 곳에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Where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live.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호랑이와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살고 있는 그런 숲과 같은 서식지에서 파묘 농장이 지어지고 있다. 이게 왜 흐름상 어색일까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번 유형이 이제 철저하게 내신에서 낼 수 있는 딱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요. 우리가 본문 1번부터 뭐 6번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용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혼란을 주기 위해 예를 들어 본문 2의 내용인데 본문 6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패턴으로서 이제 흐름상 어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번만 얼핏 봤을 때는 이거 본 적 있는 내용인데 하다가 이제 틀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낚시로 문제를 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 다 기출이에요. 기출.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4번은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A번에 나와 있는 것들부터 볼게요. 1번에 affable이라고 나와 있죠. affable 뭐 둘 다 가능한데 얘는 무슨 뜻일까요? 좀 단어가 어렵죠? 상냥한이라는 뜻이야. 상냥한. 그리고 2번에 vertical, 얘는 쉽죠? vertical 뭡니까? 수직적인 거죠. 3번에 mutual은 상호적인 거. 4번 positive, 긍정적인. 5번에 inseparable, 이건 뭐겠어요? 떼어낼 수 없는 거겠죠. 분리할 수 없는. 자, B번도 볼까요? B번의 1번은 decay는 이거는 이제 부패시키다, 부식시키다 뭐 이런 뜻이고요. 2번에 deteriorate는
악화되다 또는 악화시키다 자타동사 둘 다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intimidate. 그러니까 intimate는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intimidate는 조금 이제 어색한 단어죠, 여러분. 이게 겁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협하다, threaten에 좀 가깝습니다. threaten. 그리고 4번에 transform은 변형시키다, activate는 활성화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의 의미는 뭐 다 알고요. A번 내용을 좀 보자면 A번 윗 내용부터.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All of Earth's species. 자, 모든 지구의 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에서 아마 interconnected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상호간에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니까 뮤추얼이 맞겠죠. 아마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은 뮤추얼만 보고 풀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1번 같은 경우는 This is how.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단일 종의 멸종이 뭘 할 수 있냐면요. 어떤 그 전체 행성을 겁준다? 즉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본문에서는 threaten으로 나왔었어요. threaten. 됐어요? 그래서 intimidate로 이제 변형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번 유의어에 제가 써놓기도 했습니다. intimidate. 아까 나눠드린 유의어에 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그 뭐지? 오늘 부분 해석 테스트 본 거 있잖아요. 혹시 다 보셨나요? 채점까지 다 된 거예요? 그래요? 재민이 다 됐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재민이는 왜 숙제가 D죠? 왜요? 뭐라고? 이거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봤잖아. 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나머지는 시간이 다 남아돌아서 다 해왔네요. 태영이랑 서연이랑 찬이는 시간이 남아도니까 숙제를 다 한 거고 우리 재민이는 너무 바빠서 숙제를 할 수 없었다. 나보고 납득하라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면? 아니 숙제가 안 됐잖아. 어떻게 해야겠어? 하고 가야지. 그지? 자 그러면은 잠깐 그 해석 테스트 본 것 좀 보여주실래요? 그거 잠깐 중간 시간이긴 한데요. 잠깐 확인 좀 하고 방금 전에 우리 미니 테스트 본 것도 좀 볼 겸. 뭐야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이거 좀 너무 올려. 왜냐면 수동으로 나와 있잖아요. inherited로 나왔으니까. 초록공사가 더 작가. 잠깐만요. 알았어. 찢어졌어요. 띵커버. 그러네. 좀 제대로 안 하는구나. 이번 숙제 보면 다른 종은 주어잖아. 근데 그리고 뭐라고? 그게 뭔가요? 아니에요. 얘는 수식어인데 무슨 상관이야 주어? 인커리지.
뭐 저런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한번 보세요. 사실 여기서 지겨워도 되는 건 아닌데 뭐가 섞여 있어. 느꼈으면 틀림없는지. 네. 지금 여기 진주. 근데 어. 뒤에 가서 뭐 나오면 얘기하세요. 여기요? 이거랑 달라요. 제가 바꿨습니다. 네. 바쁜 게 근데 바꾼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것이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 and this. 그리고 이것이. 저거 하나만 더 많이. 아니요, 저거만 바꾸세요. 그냥 보이길래, 이거 바꿔서 내야지. 이거 바꾸네. 이거 찢어졌어. 그런 거. 이것도 붙여놓고 말고 제 그다음에 재미 선생님 홈페이지에다 몰아서 붙이면 안 되죠? 안 돼요. 내가 보기가 힘들어요. 뭐 하는 거야, 아빠 진짜. 너를 없애버리기 전에 수행 준비. 얘는 그러니까 수행 준비도 안 하고 숙제한 거지. 시간 아니 글씨로 나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글씨 좀 잘 쓰라고 얘기해야 되냐. 나 진짜 중딩이냐. 뭐 아니 무슨 거 나가. 재민이 글씨도 마음에 안 들고 테스트는 나 진짜 이씨 행동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글씨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숙제도 안 해오고 오랜만에 엎드려 뻗치 좀 해야겠는데 재민아?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야겠는데? 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이제 6번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미니 테스트 결과가 아주 처참하군요. 개당 25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점수를 다 써놨어요. 내신 문자 보내려고요. 왜? 어머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내신인데 문자가 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신 때가 오히려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그래서 한 거예요. 뭐가 아니야 자식아. 네. 그래서 제가 뭐 채점이나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6번 지문이죠? 이 질문 만약 끝나고 시간이 만약에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7번을 하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 그러면은 제가 저거 끄고 화요일에 하려고.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우리 넷과 관련된 그 좀 사건이 있어. 그 얘기 살짝. 보겠습니다. 이거. 자, there's a way로 시작하네요. 어떤 방식이 있는데 to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에 대한 방식이 하나 있답니다. 이제 뭘 이해하는 거냐면 how technology evolves 기술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지만 to get there 이 여기서 get이라는 게 도달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직역하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라는 거는 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이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we need to shift our thinking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답니다.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죠?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적인 이해가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자,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어떻게 진화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 하지만 그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대요. 기술이 어떻게 진화를 할까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문장만 봤을 때는 기술 진보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직은 뭐 알 수가 없는데 좀 더 볼게요. What we should really be looking for. 자, what절이 주어로 나오기 때문에 단수 취급 이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만 하는 것은 is not이 나왔고 but이 나왔으니까 not A, but B.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건데 not A, but B 구조에서는 B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가 핵심이에요. A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까지겠죠. in technology까지. B에 해당하는 게 더 뒷내용이 되겠습니다. A 내용을 먼저 보자면, 자,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다윈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should work, 작용을 하는지가 아니래요. 뭐 하기 위해? To produce something entirely new in technology. 기술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다윈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but how heredity might work in technology. 기술에서 유전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자, 내용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기술의 진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진보잖아요. 이렇게 발전이잖아, 발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좀 약간 구식 기술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신식으로 이제 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진화,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로 진화하게 되었는가, 진보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보라는 것 자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윈을 또 끌어온 거야. 다윈, 아까 우리 다윈 나왔었잖아, 처음 질문에서. 그러니까 다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생물의 진화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니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며.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서 사고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됐어요? 일단 큰 틀은 그렇게 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우리가 기술에서 아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다윈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아예 새로운 거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아예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보라는 거는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 베이스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제 기술 진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까? 인터넷이라고 말해볼까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거의 이전 버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좀 떠올리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다윈의 체계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그러니까 뭐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거냐, 인터넷이라는 거의 이전은 뭐였느냐,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느냐면은 유전이 기술에서, 유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물려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 유전이라는 게 기술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랍니다. 근데 유전이 기술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 이것만 보고는 이게 뭔 말이지?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물려받는 거거든요. 물려받는 거. 그러니까 물려받는 게 기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랍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위의 내용, A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다? 약간 이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갖고 아예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진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어떤 이제 이전 구식의 기술로 인해서 신식 기술이 나왔어요. 인터넷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터넷이라는 거의 이전은 뭐지?
어떤 거에 의해서 얘가 진보가 일어났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다윈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됐어? 인터넷이라는 이 신식 기술은 뭐로 인해서 만들어진 걸까? 이 완전히 새로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뭐를 기반으로 얘가 나온 걸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사고를 전환해라? 물려받는 게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물려받은 것, 물려받았다는 것은 신식을 말하는 거죠. 인터넷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게 기술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적용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좀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내용 보면 If evolution holds in technology. 자, 여기 hold라는 게 보통 hold에다가 true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서 유효하다라고 많이 해석되거든. 근데 여기서 true를 쓰진 않았어요. hold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진화가 기술에서 유효하다면, 됐어요? 진화가 기술에서 유효하다면 얘부터 이해해 볼게. 진화가 기술에서 유효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던 진화라는 건 어떤 녀석에서 어떻게 진보가 됐다. 이게 진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거에 이전 버전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어떤 걸 통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진보된 게 인터넷이다. 됐어? 이게 이제 진화라는 거를 기술에다가 접목시킨 겁니다. 이 진화라는 게 기술에 유효하다면 그러면 모든 기술은요 must descend 물려받아야 된다고요. 모든 기술은 뭔가로부터 물려받아야겠죠.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진화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In some way 어떤 식으로든요 from the technologies 기술들에 의해서요. 어떤 기술들이냐? that precede them이니까 그것들의 선행하는. 그러니까 그의 선행하는 기술들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계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맞죠?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분명 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미리 얘기할게요. 얘가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주제인데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진화를 기술에 접목한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진화와 관련성이 있다면이에요. 패러프레이징 해보자면요. 자, 그걸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기술이 진화와 관련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기술은 좀 모체가 있다라고 하면 너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려나? 모체가 있다는 말을 알아볼게요. 그럼 모든 기술은요 어떤 구식 버전에서 신식 버전으로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식에서 신식으로 된 거다. 아예 새롭게 나온 게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식에서 신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없다. 됐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진화론에 대칭되는 이론이 뭐죠? 잘 보나요? 창조론이죠. 창조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펼쳤을 때 가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청교도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아무래도 종교인들이겠죠.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창조론을 믿잖아요. 특히 기독교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개체가 이렇게 점점 점차적으로 진화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무에서 유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창조론은 거꾸로 무에서 유가 된 것이다. 이게 창조론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기술이라는 거를 진화론에 접목을 시킨다면 기술이라는 거는 절대로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첫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봐. 처음에 뭐라고 나왔는데 기술이 어떻게 진보하는지에 대해서라고 나왔잖아요. 됐어요? 뭐 우리가 보통 기술의 진보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뭘 생각해라?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면 돼요. 업그레이드.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일반적인 뭐 핸드폰, 뭐 스마트폰은 상상도 못했죠. 그냥 일반적인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 일반적인 핸드폰이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현대 스마트폰까지 이제 오게 된 거고 이 기술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아 스마트폰 이전에는 일반 피처폰이 있었지 뭐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됐어요? 피처폰을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폰이 됐지 뭐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 이 방금 전에 말한 내용이 뭐야? 아까 나데이버비에서 A에 나온 내용이야. A에 나온 내용. 됐어? 근데 이 사고방식에서 이제 다른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만약에 이 진화라는 게 기술적 측면에서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기술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도 말이 부족할까봐 in other words라는 말을 썼어요. in other words는 paraphrasing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라는 거잖아. 앞에 나온 문장을 똑같이 말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다른 버전으로 말하겠다. 결국 paraphrasing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삽입 카테고리로 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다시 말해서 진화는 뭘 요구하냐면 유전이라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대요. 유전이라는 메커니즘. 즉, 그게 뭐냐면 some detailed connection, 어떠한 세부적인 관계인데요. that links the present to the past.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세부적인 연관성인 유전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요구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요, 반드시 유전이라는 게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유전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물려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 각각의 이제 부모님,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도 우리는 뭔가를 물려받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할머니 쪽에서는 이런 걸 물려받고 할아버지 쪽에서는 이런 걸 물려받고 그래서 이 물려받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진화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유전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핸드폰의 어떤 진화라는 그거를 봤을 때 그 전에 피처폰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 피처폰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다. 물려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이 피처폰의 특성. 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뭐 요만한 사이즈에 여기에서 뭐 터치식도 있고 뭐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고 뭐 번호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 틀이 있잖아요. 기본 틀. 이거를 이제 물려받았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이 피처폰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진화라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이 어쨌든 이전 버전의 무언가를 물려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버전의 어떤 체계를 물려받는다. 그거를 유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전. 물려받는 거잖아. 유전이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from the outside, 외부에서는 it is impossible to see this mechanism.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아보기가 불가능하답니다. 외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 서연이를 봤을 때 서연이가 부모님의 뭘 물려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3자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요 서연이랑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물려받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 피처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서 이제 뭘 물려받는 거지 이걸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술적, 그러니까 외형적인 뭐 이런 거는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내면 깊이 정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 뭐가 계승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닌데. 자, 그래서 look at as a black box device. 자, black box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작동 원리가 복잡한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동 원리가 복잡한 기기로 어떤 바라봐질 때 어렵답니다. 투부정사 이하가요. To say how the laser, 그러니까 이 레이저라는 게 어떻게 has come into being, come into ing 하면은 어떠어떠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being이 붙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다, 생겨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이저가 생겨나게 됐는지를요 from previous technologies, 이전의 기술로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을 한 100명 모셨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보고 찾아보래. 여기에서 서연이 어머니가 누구게요? 찾아보래. 내가 어떻게 찾아?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재 바라보는 결과물 있죠. 신식이라고 아까 내가 표현했던 거. 현재 바라보는 결과물만 보고 이전에 어떤 거였는가를 알아보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레이저 기술이라는 게 이전에는 뭐였는데? 어렵잖아. 이게 뭔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아까 내가 말했던 인터넷이라는 거의 이전은 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아까 나 A 부분에서 얘기한 거야. 이 내용이야. 이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으로는 이 기술의 진보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쪽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죠.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엇일까? 지금 이제 진화적인 측면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제를 말하려면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전의 기술을 이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진화를 기반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 이전 기술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다까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든 기술은 이전의 기술을 이어받았지만 그 이전 기술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 마지막 지문이 꽤 어려우네요, 내용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이전의 기술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그 이전의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술에서 이제 진화가 유효하냐 안 하냐라는 거는 뭐 몰라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조건으로서 다뤘잖아, 세 번째 줄에서. 근데 어쨌든 이 글에서는요, 첫 문장부터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전제 자체가 기술이라는 건 진보해왔고, 그러니까 진화랑 일단 관련성이 있다를 일단 대전제로 잡은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진화론을 기술에다가 접목할 수 있다면, 접목하는 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전 버전에 뭔가가 있어야 되고 예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은, 즉 유전과 같은 체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에서 이 유전이라는 게, 이 물려받은 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6번 지문은 대입파악이나 흐름류로 내면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문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지문은요, 일단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이해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이해부터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읽어봤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질문이 들어와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요약을 써보든 뭐 다른 뭐 변형 문제를 풀어보든 뭐 이렇게 접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 지났어요. 그 3과 워크북을요, 그 파트 4, 5 다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체크 부분 있죠? 체크 부분도 다 하시죠. 체크 맨 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번 주 일요일 중으로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워크북 다 마무리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외부 지문 워크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자세한 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